과천 별별 TV. 그래서 저도 이제 과천 사랑이라는 카페를 굉장히 애용하고 소식지로 많이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과천 문화예술연대가 꾸려졌고 그분들이 어떤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됐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과천 사랑에서 본 게 이제 주인이 없는 과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문화 제기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글들을 쓰고 저도 사실 한참 같이 연대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천 문화예술연대의 분들이 그래서 행동하는 문화예술인,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행정의 거버넌스 이렇게 하시고 행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천 문화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하여서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정책이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어떤 행동의 어떤 이제 슬로건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조금씩 활동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전단지를 만들어서 어떤 이제 시위 퍼포먼스를 하고 나눠주시기도 하고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이분들의 특징은 일단 과천에 사시는 분들이라는 거, 과천 시민이라는 거, 그리고 과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웃들을 만나왔다는 것, 과천 축제나 과천시의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도 뭐 없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과천에만 국한된다기보다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전방위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전문 예술가 분들이 많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과천의 그런 마을에 필요한 문화예술이 무엇인지 좀 더 깊숙이 개입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시면서 같이 문화예술이 사회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실천으로 보여주려고 하신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위도 하시고, 시위라는 건 사실 뭐에 반대하는 어떤 폭력적인 제스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사의 표현이죠. 합법적으로 시위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누군가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과천 문화예술연대가 젖잘싸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젖잘싸? 아 진짜 모르세요? 네. 이 방송을 위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졌지만 잘 싸웠다. 아. 네, 졌지만 잘 싸웠다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가치가 옳기 때문에 비록 어떤 것을 쟁취하지 못할지언정, 어떤 것을 달성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발언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까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버넌스라는 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사실 이 도시는 어떤 지역과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해서 다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어떤 가치들을 고민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지를 같이 대화하면서 토론하고 건강한 대화가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강한 대화의 표본이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예산이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 라는 어떤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말 옳은 가치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듣고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거버넌스가 되도록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공기관이 뭔가 집행부나 의회가 직접 우리 거버넌스 우리가 할게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시민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졌지만 잘 싸웠다, 지더라도 잘 싸웠다, 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싸웠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뜻을 원하는 바를 다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싸운다라는 어떤 것에서 좀 참여의 그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거버넌스 약간 그냥 한국말로 약간 그냥 번역하면 약간 협치? 협치. 네. 그렇죠. 함께 통치한다, 함께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네. 그럼 과천 문화예술연대는 사실 어떤 누군가의 어떤 입김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문화예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모이신 거고, 어떤
이익단체나 어떤 형태가 아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같이 함께 이 의견들을 좀 표출하고 예, 행동하시는 단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천 축제 예산을 통과시켰다면 코로나가 뭐 3단계든 4단계든 4단계 이상이 되더라도 무조건 축제를 강행하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제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이든 일단은 정부 지침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혼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정을 했고 1단계일 때는 어디까지 행사가 가능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규정들을 다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당연히 걱정될 수 있는데 4단계로 되었을 때는 행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침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운영 자체를 불가하도록 미리 선제 차단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부에 축제가 뭐 방역 상황에 따라서 취소된다면 예산을 집행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낭비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도리어 그 예산이 어디를 위해서 쓰였어야 하는지 그 원천의 쓰임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아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것들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태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결정이 도리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원천 자체를 차단했다라는 것은 아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과연 중요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지. 왜냐하면 문화예술이라는 건 사실 중간에 숨통을 끊어버리면 이 호흡 자체가 끊기는 것인데 이것의 회복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들을 어떤 대안을 가진 채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정책의 결정이, 그러니까 의회의 그 결정들이 충분히 포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좀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그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돕기 위한 그분들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들, 연구들 그리고 정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결정은 발전적이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땡땡. 그 과천사랑 카페에 이제 글을 올려서 이렇게 보면 댓글을 보면 좀 막 슬퍼요. 그리고 좀 약간 팩트 체크 없이 그냥 얘기들이 막 그냥 올라와져 있고 과천 축제를 얘기하는 건지 과천 어떤 단체 특정한 단체가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을 과천 축제라고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그냥 이제 팩트 체크 없이 얘기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좀 그 시기야 맞닿아서 이렇지 않나 싶어요. 과천 좀 떠들썩했었잖아요. 그 이제 청사 유지 이제 주택 문제로 인해서 이제 뭐 시장 소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그 문제로만 보지 않고 또 정치 말 그대로 아까 전 정치색을 얘기하셨는데 정치색으로 보고 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다른 도시 가서 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과천 시민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싫으면 나가서 살라는 말은 정말 네 약간 뭐랄까요 이거 뭐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그래요. 참 그 댓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 과천 이 카페를 저도 과천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가입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었는데 좀 요즘은 참 되게 좀 슬픈 그렇죠. 뭐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일 수 있겠지만 네, 좀 슬픈 곳이 되어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되게 다양해지면 좋은 것 같아요. 한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만이 옳다라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목소리들을 듣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팩트들 중에서 내 생각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지금의 과천 사람들에게 정보의 원천은 이 카페가 굉장히 유일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너무 싫은데 그래도 정보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에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시민공동체, 시민사회에 중요하구나. 이 시민사회라는 것은 뭐 어떤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죠. 시티즌스, 시티, 커뮤니티 여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사회라는 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시민 아닌가 봐요. 되게 근데 네. 정말 순수한 말이거든요. 어. 네, 그거도 대외 가서 좀 찾아봐도 그렇고, 네, 이게 약간 좀 정치적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시민사회에서 시민 단체를 만들고 무언가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정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계속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얘기들 하는데. 저도 요즘 그 심심치 않게 보는 게 시민단체, 뭐 혈세,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다들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글쎄요 얘기가 잘 되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리고 또 대화의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저 스스로도 많이 물어봐요. 얘기 들을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대화하고 말 걸고 주고받으면서 나는 변화할 각오도 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얘기나 해요 얘기라도 해봅시다 라는 건 사실 무슨 얘기든 해봐 내가 혼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좀 지레 겁을 먹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렷한 목적 없이 물어보시면 한편으론 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론 머리에 다시 띠를 두르고 대화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싶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또 이 이야기가 다 사실 얽히고 막 설키고 있어서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하네요.